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삼성중공업은 조선주죠. 그리고 조선주 관련해서는 제가 내용을 거의 매일매일 업데이트해 가면서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요, 조선주가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모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주도주까지는 될 수 없습니다. 그 주도주라는 개념 자체가 시장을 끌고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조선주가 지금 당장에 시장을 끌고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는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장을 끌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그건 성장 산업이어야 됩니다. 근데 이 성장 산업에서 조선주는 지금은 아니라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영상을 계속해서 올려드리면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은 조선주가 앞으로 강할 수 있고, 조선주가 강한 이유는 조선업 자체가 이미 거의 망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도주급의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자, 실적을 보는 기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보통 주식을 찾을 때 실적이 좋은 종목을 찾기 마련인데요. 주식이 올라가는 건 실적이 좋을 때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첫 번째는 주식 시세가 나오는 원리가 실적이 좋을 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 같을 때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지 좋아지지 않을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어느 정도 예상은 가능하겠지만, 조선업같이 수주산업인 경우에는 수주잔고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던가, 아니면 수주잔고가 늘어나면서 선가가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이런 것에 연결되어서 신조선가의 상승으로 이어진다던가, 이런 쪽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데, 이것도 사실 예측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자, 지금은 그냥 실적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판단하면 되는데, 어떻게 앞으로 실적이 좋을지 안 좋을지를 확신할 수 있냐면, 잘 들으세요. 지금 실적이 나쁘면 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우리가 실적이 좋다는 기준이 지금 실적이 좋은 게 아니라 지금 실적치 대비해서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실적이 나와 봐야 알아요. 자, 한국 시장에서 분기별로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 그 분기별로 실적을 발표할 때 한국 시장에선 삼성전자가 실적을 제일 먼저 발표합니다. 대략 분기가 끝난 그 다음 달에 첫 번째 금요일이나 아무리 늦어도 두 번째 목요일에서 금요일 안에는 잠정 실적을 발표합니다. 이렇게 기간을 잡고 실적을 발표한다는 건, 예를 들어서 지금 3분기가 진행 중이니까 2분기라고 가정을 해보면요. 자, 잘 들으세요. 4월, 5월, 6월달 영업을 한 결과를 7월 첫째 주에 계산을 해서 발표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예상을 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은지 나쁜지는 6월달 영업이 끝나기 전까지는 알 수 없죠. 6월달 상황을 계속해서 체크를 하면서, 그러니까 6월달에 계속해서 어떤 종목을 팔로워를 하면서 이 종목이 실적이 좋을지 나쁠지를 예상 이상의 무언가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답은 하나예요. 지금 나쁜 걸 찾으면 됩니다. 그쵸? 근데 여기서 이게 너무 장기간 나빠지거나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나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상장 폐지나 망할 수도 있죠. 물론 당장 상장 폐지가 되는 건 아니죠. 상장 폐지에도 단계별로 진행이 되니까요. 근데 장기적으로 나쁜 상황에서 일단 가격적인 부분, 왜? 실적보다 시세가, 즉 가격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들어가면 실적을 예상하는 게 아니라 실적을 확인하고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조선주들은요, 지금 더 이상 나빠질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거예요. 이 부분을 반드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자, 제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삼성전자가 한국 시장에서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합니다. 만약에 1분기 실적이라고 치면 1, 2, 3 월달까지의 영업한 결과를 4월 첫째 주에 발표를 하는데, 3월달 마지막 주 마지막 일까지 영업한 결과를 만약에 미리 유출한다고 한들, 유출하는 쪽도 3월 말일이 돼야 알 수 있죠. 그렇다는 건 실적에 대해서 만약에 유출이 되더라도 예상치 이상의 움직임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뭡니까? 지금 실적이 나쁜 걸 고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가는 앞을 선반영하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나쁜 상황에서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하면 그쪽부터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삼성중공업은 2022년까지 장기 적자를 봐왔어요. 그쵸? 10년 이상의 침체 구간을 겪으면서 5년 이상의 장기 적자를 겪어왔고, 5년 이상의 장기 적자를 겪으면서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면,
빅베스를 한 2번, 3번 진행한 것 같습니다. 이 빅베스는 뭐냐면 앞으로 봐야 될 적자를 미리 땡겨서 회계 처리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와야 될 실적에서 약간 좀 좋게 좀 표현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선주의 실적은 지금 직전 3년치만 보더라도 20년도에 1조 적자, 21년도에 1조 3천억, 22년도에 8,500억입니다. 적자 규모가. 물론 조금씩 줄어가고 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상황 자체가 그렇게 좋진 않았다. 자, 근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게 뭐죠? 주가는 항상 선반영한다는 거죠. 앞에 있을 일을, 앞에 만약에 좋다 그러면 그 좋을 걸 먼저 선반영해서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앞에 좋으니까 지금 실적은 앞에 비해서 좋지 않고, 앞에 비해서 좋지 않다는 건 지금 실적도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삼성중공업의 주가가 2013년도에 고가를 찍고 쭉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실적이 이렇게 쭉 하락하는 과정에서 이렇게까지 주가가 떨어질 때 따라오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회복이 안 되면 이렇게 장기적인 적자를 보면서 주가가 회복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이런 상황이 오잖아요. 그럼 망합니다. 기업이. 제가 이걸 그냥 5년치 실적을 보여드려도 마찬가지인데, 자, 8년도에 적자, 19년도 적자, 20년도 적자, 21년 적자, 22년 적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성중공업은 아직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거래까지 가능합니다. 그렇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망하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주체가 삼성중공업이 아니라 조선업 자체를 바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정부입니다. 정부. 산업을 버릴 수 없는 거죠. 왜? 배는 계속 사용을 하니까. 근데 왜 이렇게 침체 구간을 겪을까요? 배를 사용하는 총량이 줄었기 때문이에요. 이것 말고는 조선업이 이렇게까지 쪼그라질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너무 장기적인 한 10년 이상의 침체를 겪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에 있는 조선사들은 특히나 세계에서 배를 제일 잘 만듭니다. 그래서 조선 빅3라고 부르죠. 근데 이런 기업들까지도 지금 망하기 직전이라고 표현하기 그렇고 그냥 망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다른 나라 기업은 볼 것도 없다. 물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가격 경쟁도 붙었지만 배를 만드는데 보통 한 2년에서 한 3년 정도 걸리니까 대략 한 15년 정도부터 이런 가격 경쟁 이후에 2에서 3년 정도의 건조 기간을 거쳐서 나간 게 지금 실망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자발적인 치킨 게임을 이미 다 거쳐왔고 앞으로는 한국에 있는 선사들이 수주를 쓸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자, 그러면 답 나왔죠? 조선업은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상황에서 주가가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에코프로에 대해서 간단하게 붙여서 이야기를 드리면 에코프로는 앞을 반영해서 주가가 올라간 겁니다. 에코프로의 시가총액이 현대차와 기아차를 합친 것보다 더 큽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그룹주의 시가총액이. 자, 근데 현대차와 기아차의 실적 대비해서는요, 실적치 자체가 한 10분의 1 정도 규모밖에 안 됩니다. 10분의 1도 아마 안 될 거예요. 한 20분의 1 정도 잡아야 돼요. 근데 시가총액은 같다. 에코프로가 비싸네? 이 얘기를 드리려는 게 아니라 에코프로가 그만큼 앞에 좋을 거를 많이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삼성중공업도 이제 앞을 반영하고 있는 초입 구간에 들어섰다는 거고, 그 증거로는요, 이번에 흑자로 정말 오랜만에 전환을 했는데 이것 때문이 아니에요. 직전 실적이 적자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나빠지면 어떻게 돼요? 적자로 빠지죠. 그쵸? 적자로 빠졌을 때는 어떻게 돼요? 망할 수 있죠. 망할 때는 어떻게 돼요? 정부가 막아줍니다. 자, 그럼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리스크를 감당할 게 극도로 제한된다는 거고, 상승할 수 있는 폭은 이제 좋아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이 실적이 이렇게 천억대 그리고 연단위 조단위로 늘어날 때까지는 뭐가 걸려요?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선가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선가의 상승은 수주 물량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최근에 조선업에 대한 수주량 증가는 계속해서 말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럼 답 나왔습니다. 조선업은 지금 매수해야 될 때고, 그 매수해야 되는 이유는 더 이상 나빠질 부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더 나빠지는 상황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건 정부에서 막아준다. 어떻게? 우린 그 내용을 확인을 했으니까. 그쵸? 그러면 여기서 뭘 봐야 돼요? 가격을 봐야 되고, 이 가격은 무조건 보유 전략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이 보유 전략은요, 단기 보유 전략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단기 보유 전략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심리를 지키기 위함인데, 이 내용을 제가 앞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가격부터 단기 보유 전략까지 준비를 해왔는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고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을 하나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삼성중공업에 대한 가격 전략 그리고 보유 전략과 함께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선물입니다. 삼성중공업과 같은 신고가 구간에 활용할 수 있는 검색기와 그리고 신고가 구간에 활용할 수 있는 기법을 준비를 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3년 하반기에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대시세 종목은 단타를 하기 어렵다거나 그리고 실제로 단타로는 큰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장기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어중간한 종목을 사고 팔고 해봐야 손절폭만 지속적으로 쌓이고요. 큰 돈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실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그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그 한 종목은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였죠. 에코프로를 포함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대시세 종목에는 공통점이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세력들이 5년 이상 꾸준하게 매집을 진행하는 부분이 나와야 되고요. 상승을 시작했을 때 2개월간 상승 구간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2개월이라고 정확하게 발생이 안 될 수는 있지만 실제 시세가 시작한 이후에는요. 2개월, 아무리 길어도 4개월을 넘기면 시세가 유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였죠. 자, 에코프로가 8배가 상승하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2달 반이 걸렸습니다. 여기에 확실한 재료와 상승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에코프로도 확실한 모멘텀과 상승 재료가 있었는데 친환경 그리고 친환경으로 가기 위한 도구라고 볼 수 있는 전기차입니다. 에코프로에서 만드는 양극재, 이 배터리 소재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가 됩니다. 당연히 확실한 재료와 상승 모멘텀일 수밖에 없겠죠. 이 모든 부분이 다 수렴했을 때 에코프로처럼 2개월 만에 상승세가 8배가 발생을 한 겁니다. 이 조건들을 모두 수렴한 상태에서 2월 7일 날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 에코프로 17만원 이하에서 매수가 들어갔고요. 목표가는 50만원 이상에서부터 자율적으로 매도 구간을 잡아드린 거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 이상이라는 기준은요. 52주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시세의 폭이나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2023년 하반기에는 이 섹터 내에서 어디에서 대시세 종목이 발생을 할까요? 한 가지 키워드가 필요한데 연관성입니다. 연관성이라는 건 올해 강세를 보였던 종목과 연관돼 있어야 돼요. 그 연관돼 있는 건 대시세 종목이었던 에코프로 2차 전지죠. 여기서 친환경이라는 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종목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엔 52주 신고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아직 삼성전자의 실적 회복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4차 산업은 아직 조금 멀죠. 자, 그래서 최근에 이런 내용들의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과 관련돼서 21년도부터 시세가 한번 발생을 했는데 이 구간은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으로 보셔야 되고 지금은요. 눌림목 형성 과정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다가 에코프로 시세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연관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2023년 하반기에는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시세 종목을 공략할 때가 됐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내용처럼 2023년 하반기 대시세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종목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한테 공유를 해 드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준비해온 사람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대시세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모든 분들이 2023년 하반기에 대시세 종목을 같이 공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대시세 종목 말고도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 중에 대시세 종목을 분류하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 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이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온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 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뭐 대원강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 건 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셈,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투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 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 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 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다시 삼성중공업으로 돌아와서 보면요.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시세가 시작되는 그 시작점과 함께 속도가 빨라지는 구간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 구간은 굳이 뭐 삼성중공업을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서 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종목이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수익 모델이 완성되려면 어떤 종목은 1번 길로 가고 어떤 종목은 2번 길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을 뭐 계속해서 추적을 한다? 이건 안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모두 다 동일한 움직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다행히도 주식시장에선 그런 길이 있고 그 길이 신고가입니다. 신고가. 물론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건 전 시세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고가 구간에서는 뭐 이런 고가 변동성이 커집니다. 자, 그런데 분명한 건 신고가 이후에 시세의 속도가 빨라진다는 건 종목별로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종목이든 다 동일합니다. 그게 한국 시장에서 초대형주인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코스닥 잡주들 어떤 종목이든지 다 동일한 게 신고가 이후에 시세의 속도가 빨라지는 그런 구간을 이야기를 한다. 자, 그러면 신고가 이후에 시세의 속도가 빨라지는 그 구간까지 가는 단계를 봐야 되겠죠. 어떤 단계냐? 신고가 이후에는 시세의 속도가 빨라진다고 제가 지금 몇 번째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시세의 속도가 빨라지기 전에 모두 다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칩니다. 그걸 우린 조정 구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눌림목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 눌림목에 대해서 구분을 짓는 게 중요한데 이 눌림목에 대해서는 어떤 눌림목이든 뭐 다 동일한 걸 찾거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과 같은 지금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종목이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건 지금부터 주가가 상승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즉 시세의 속도가 빨라지는 그런 과정, 즉 준비가 다 끝났다는 건데 그때부터는 실적을 체크하는 과정입니다. 즉 우리는 그걸 눌림목이나 조정 구간이라고 부르고 이 구간에서 구분을 짓기 위해서 우리는 가격 전략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 가격 전략은 보유 전략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고 잘 들으세요. 그 보유 전략은 무조건이에요. 단기 보유 전략으로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이라는 건 하루하루 뭐 보면서 뭐 단타를 칩시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단기, 제가 생각하는 그 기준치는 2주의 기간을 의미를 하고 2주 이상이 되었을 때는 장기 투자로 전환을 시키지만 그 장기 투자의 기간은 최대 2달까지로 잡습니다. 제가 2달로 정한 이유는 주식 시세가 움직이는 원리 자체가 즉 최종 시세 자체가 3개월 안에 모두 종료되기 때문이에요. 주식을 멀리서 보면 꾸준히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확대해서 보잖아요.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의 조정 구간이 분명히 있고 이건 삼성중공업뿐만 아니라 에코프로와 같은 종목에서도 충분히 나오는 겁니다. 자, 에코프로가 올해 2월 달에 10만원부터 시작해서 2달 반 정도의 기간 동안 80만원까지 상승을 했어요. 8배가 올랐다는 거죠. 자, 근데 8배가 오른 이후에 한 달, 2달, 이 2달 동안 대략 한 달 반 정도의 기간입니다. 2달째는 다시 신고가가 나오면서 150만원까지 상승을 했으니까 이 기간 동안 나왔었던 조정 폭은 대략 한 30%대의 등락이 됩니다. 지금 이건 제가 뭐 그냥 고가 근처에서 선을 하나 그었기 때문에 이 정도 한 40%의 조정폭이 나온 건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의 본질은 주식이 올라가는 건 실적보다 빠르다. 그리고 실적보다 빠르다는 건 주식은 본질적으로 선반영을 한다는 거고 선반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적에 대한 확인 과정은 우리는 조정이라고 부르고 뭐 눌림목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건 실적에 대한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쵸? 근데 여기서 실적에 대한 확인이 안 되면 주가가 급락이 나옵니다. 근데 급락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장 산업일 경우입니다. 그리고 그 성장 산업이 사실 그냥 너무 그냥 확실한 성장 산업만을 의미를 합니다. 저는 에코프로를 싫어하지 않지만 지금 평가받고 있는 가격 자체가 너무 높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걸 몇 년치를 앞에 당겨다 썼는지를 사실상 누구도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 실적 증가하는 폭 대비해서 주가가 너무 과도하게 오른 건, 즉 너무 빨리 올라간 건 그냥 보고 있는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10만원짜리 주가가 대략 한 6개월 지났더니 150만원이 된 거예요. 그쵸? 너무 많이 올랐죠. 그쵸? 그러려면 무조건 이 가격대를 계속해서 지켜가려면 실적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을 보여줘야 돼요. 근데 실적은 3개월에 한 번 나오잖아요. 그래서 조정을 피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 시세가 연결되는 그 최종 기한은 3개월 안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장기 투자를 연 단위가 아니라 2달 안쪽으로 끊어야 됩니다. 왜? 3개월 중에 한 달은 시세를 체크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답 나왔습니다. 삼성중공업을 봤을 때 지금 중요한 건 가격에 대한 전략이 가장 중요합니다. 에코프로도 성장 산업에 있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성장 산업인 2차전지 내에서 핵심 소재인 양극재를 생산을 합니다. 그 중에서 지금 제일 전망이 좋죠. 그런 기업들도
중간에 있는 조정은 30%에서 40% 정도의 조정을 받기 때문에 삼성중공업도 무조건 조정을 받을 수가 없고, 그리고 최근에는 그 조정을 다 받고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다. 우리가 여기서 보유기간을 내 스스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거 하나입니다. 가격 전략. 그쵸? 이 가격 전략은 그리고 보유 전략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고, 이 보유 전략은 무조건입니다. 단기 보유 전략으로 완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은 말씀드린 대로 2주 안쪽으로 매도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만약에 장기 투자로 진행이 되었을 경우에는 2달 안에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2달 안에 끝내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가격이 가장 중요하죠. 왜? 내가 얼마에 사는지에 따라서 보유기간을 내가 정할 수 있게 되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이다. 자, 그래서 제가 삼성중공업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왔는데, 이 내용을 그냥 제가 그 공개된 공간에다가 누구나 다운받아갈 수 있게 링크를 걸어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19페이지까지 제가 준비를 해놓은 거 보이시죠? 만든 사람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삼성중공업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최소한의 성의, 돈 안 받습니다. 최소한의 성의인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삼성중공업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서 모두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삼성중공업은 조선주입니다. 그리고 조선주는 더 이상 나빠질 게 없어요.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는 건 이미 주가가 반영을 했다는 겁니다. 기업이 나빠지면 주가는 내리는 게 아니라 주가가 내리면 기업이 나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쵸? 근데 조선업은 어느 정도의 침체를 겪었어요? 10년 이상의 침체를 겪었습니다. 그럼 주가는 어떻게 됐겠어요? 박살이 나 있겠죠. 아니나 다를까 5년 이상의 장기 적자 구간을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상장 폐지가 되지 않고 무언가 감리 조치를 받지 않은 건, 물론 중간중간에 받았지만 그런 조치를 받지 않은 건 정부에서 인용했기 때문입니다. 왜? 배를 계속 사용을 하니까. 그리고 그 배는 지구상에서 한국에 있는 조선 3사가 가장 잘 만듭니다. 그리고 가장 잘 만드는 기업 3개가 모두 다 상황이 안 좋다는 건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경쟁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경쟁할 주체가 없어졌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나오게 되는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되는 배에 대한 수주잔고는 삼성중공업을 포함한 나머지 조선사들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가장 안 좋다. 그래서 우리는 주식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기반해서 가격을 체크해야 되고, 요건 단기 보유 전략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요 내용을 상단의 전화번호 숫자 3, 최소한의 성의 문자입니다. 숫자 3이라고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삼성중공업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모든 분들한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 되니까 문자 보내세요.